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변화무쌍하죠. 지난주에는 엄청나게 힘들다가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좀 살만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해가 뜨면 지고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과도할 정도로 많이 빠졌으면 반등이 나오는 거고, 또 많이 올랐으면 또 거기에 대한 조정이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게 과연 추세를 바꿔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에 만족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일단 제가 지금 지수 차트, 코스피 차트를 켜놨습니다. 자, 지금 이게 지난주 금요일인데요. 자, 전저점 근처까지 내려왔고, 거기다가 60일 이격도가 너무 과한 수준이었죠. 그래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믿어지는 못합니다. 자, 아래 거래 대금으로 보시게 되면, 이때 거래 대금이 지난주 금요일 날 12조 정도가 됐었어요. 이때가 한 12조.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그 다음에 거래량이 이때가 한 10조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어제 거래 대금이 9조 정도가 됐어요. 자, 이 거래 대금이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좀 많이 붙어줘야 좀 탄력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렇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선물 시장 수급을 좀 많이 봐드리는데, 최근에는 할 얘기가 많아서 트럼프 당선하고 그런 얘기들 말씀드리느라고 좀 못 살펴봐 드렸는데요. 자, 요거 지금 선물 시장 수급은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매도 한 2천억 이상 매도됐다가 지금 한 600억 수준 정도, 일단 매도 규모가 좀 줄은 상태이긴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8월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 11월 달까지, 지금 11월 달은 안 끝났으니까 진행 중이겠죠. 어제까지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17조 7천억 정도를 팔았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변함이 없으면, 이게 변하지 않는다라면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찍을 수 있겠죠. 거기다가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오늘 한 600억 정도 매도하고 있으니까 이번 달 들어서도 한 5천억 정도는 매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살펴본다라면, 그렇게 추세를 돌리는 그런 상승은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하지만 위쪽으로는 조금은 더 열려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이 거래 대금이 만약에 내일이라도 확 붙여주면서 이 22평선을 뚫는다라면 또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22평선 근처 정도가 저항선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22평선이 위치한 자리는 2530포인트 정도입니다. 근데 요게 또 좀 떨어지고 있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 22평선이 있는 자리는 2537포인트였어요. 오늘 22평선이 있는 자리는 2531포인트입니다. 대략 5포인트에서 6포인트 정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일 되면 2525포인트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조금씩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21, 이동 평균선 근처 정도까지 가면, 거래 대금이 확 좀 늘지가 않으면 거기가 단기적으로는 또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실적 부분들은 꼭 따져봐야 되고요. 포트폴리오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마무리할 때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업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드릴 섹터는 로봇 쪽,
먼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그 전에 우리 시청자님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저는 주가 저만큼 올라 있을 때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뭐 방송을 보다 보면 올라 있을 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면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 있죠. 이 한글과 컴퓨터를 지난주 수요일 날 이 시간을 통해서 이날입니다. 이날 밑에 있을 때 이때도 뭐 18,000 몇백 원, 19,000원 요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전주에도 마찬가지 이날이에요. 이 한글과 컴퓨터하고 AI 소프트웨어 쪽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글과 컴퓨터, 솔트룩스 두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대부분이 이날 이렇게 확 올라오고 난 다음에 급등한 날이 있죠. 이날 이후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할 때는 고점이에요. 주가가 뭐 10몇 프로씩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때서야, 그 전에 주가 쌀 때 뭐 하고 있다가 그때서야 되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주가가 올라갔을 때 쫓아가면 고생한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니까요. 그 부분은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좀 쫓아갔다라면 이거 장중에 8% 빠졌습니다. 이 경쟁력, 이 변동성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주식 편안하게 하셔야 됩니다. 편안하게 하셔야 되고, 일단 뭐 AI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나중에도 좀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조정받는 구간, 그런 구간 이용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난주에 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또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입니다. 그때는 13만 원 아래 구간인데요. 로봇 섹터는 지금 계속해서 관심이 증가되는 구간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1월 달 되면 그 가장 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CES라는 거. 그 큰 틀에서는 AI가 되겠지만 그 세부적인 면에서는 로봇 기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서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로봇 섹터, AI, 로봇 이런 쪽은 계속해서 관심이 증가되는 구간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말씀드릴 텐데 이때 지난주 수요일 그때는 뭐 13만 원 아래 구간이었었네요. 그때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누가 지난주에 물어보더라고요. 13만 원 아래에서.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격에서 뭐 그냥 질러야지. 계좌에 한 30% 정도까지는 채워서 그냥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거 내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1월 달에 CES라는 행사도 있죠. 자, 거기서도 로봇 기술들 뭐 좀 신박한 기술들도 나올 거고요. 그 오준호 교수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창업자 분이시죠. 그분이 연구 노트를 다시 꺼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자,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 말 혹은 내년 초 정도에 AI를 적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이겠다, 내놓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측근 중에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로봇 쪽에서도 굉장히 진심인 그런 분입니다. 옵티머스를 내년에는 그 테슬라 공장에 투입한다 그러죠. 후년에는 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업적으로 판매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내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 정도에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콜옵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 주주의 지분의 20%를 콜옵션을 갖고 있죠. 그걸 내년 정도에는 행사한다라고 봅니다. 또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공장을 짓고 있어요. 사옥을 새로 짓고 있는데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사옥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그 라인들이 이 부품 생산할 수 있는 라인도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도 다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후년 정도부터는 어떤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그 공장에서는 로봇을 만들 거예요. 자, 이 원가 안 그래도 원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사오는 가격, 이런 것들을, 부품들을 다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웬만하면 다 이 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율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안 그래도 낮은 원가율이 훨씬 더 낮아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런 부분들 올해보다 내년에 훨씬 더 기대되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LIG 넥스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이 웬 로봇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거 방산 쪽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로봇 쪽 관련해 갖고는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 완료했죠. 그 고스트 로보틱스는 미국 국방부에 사족 보행 로봇을 납품을 이미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LIG 넥스원은 미국 진출 기대감도 높다라는 얘기죠. 이 고스트 로보틱스에서 만든 사족 보행 로봇은 지금 사우디에서 총 달고 카메라 달고 그렇게 하면서 테스트 중입니다. 중동 쪽에도 투입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LIG 넥스원은 올해, 빠르면 올해 말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공시는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거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건 군사기밀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비공이라는 대한미사일 수출길이 아마 열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물밑에서 얘기가 거의 다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미국 수출길이 열린다라면 다른 어느 국가든 LIG 넥스원의 비공을 갖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다 원할 거예요. 또 한 가지, 천궁이라는 대공 미사일 있죠. 요게 지금 사우디하고 UAE 그리고 이라크 이렇게 계약 체결을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확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회사에서는 5조 정도를 투자해서 수출국을 30개국까지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LIG 넥스원은 지속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성장판은 계속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LIG 넥스원 역시 마찬가지로 관심 가져보시고요. 지금 6일 연속 하락했어요, 주가가.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올라가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거 쫓아가서 사세요라는 얘기를 드리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다들 그랬어요. 이거에 조정받을 때, 그럴 때 추천해드려갖고, 야인시대에서도 100% 넘는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그런 겁니다. LIG 넥스원 관심 가져보시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 지금 조금 변동성이 있죠. 어떤 것 때문이냐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백신 회의론자예요. 그분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됐다라는 얘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이것도 지난주 주말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제 좀 늦게 반영을 했어요. 근데 이쪽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게, 라마사미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국가효율위원회, 테슬라를 수장으로 앉혔다 그러죠. 거기에 트럼프가 공동 수장으로 앉힌 분이에요. 라마사미란 분이 있는데 이분은 생명공학 기업을 운영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FDA를 굉장히 많이 비판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승인 절차도 좀 향후에는 간소화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나쁜 얘기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제약바이오 쪽은 실적하고 모멘텀 이런 것들을 모두 따져보고 투자를 한다라면 실패가 없을 겁니다. 첫 종목 대원제약을 좀 말씀드릴 텐데 요거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도 이 대원제약은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말씀드렸을 때 그때 주가보다는 지금 좀 올라와 있어요. 그때 14,020원에서 14,100원 채 안 하던 그런 때였으니까. 자,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요거는 붙이는 비만 패치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거를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뉴스가 좀 있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뉴스가 나왔죠. 자, 일상에 대한 뉴스가 나왔고요. 이거는 임상 실패 일상에 대한 거는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게 위고비에서 쓰는 비만약, 거기 위고비 치료제의 성분이니까 일상에서 실패할 일은 없었던 거고, 마찬가지로 이 붙이는 치료제로 나왔으니까 지금 나온 뉴스들 보면 글로벌 제약
전략사들 중에서 여기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자,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실적도 되는 기업이니까요. 자, 실적 볼 시간이 뭐 조금 부족하겠네요. 자, 일단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실적 되게 잘 나왔다.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3분기 실적 되게 잘 나왔다라는 것만 아시고 충분히 투자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은 한 종목 더 말씀드릴게요. 동구바이오 제약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범부처 호흡기 감염병 대책반이 가동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거 백일해로 인해서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 동구바이오는 그 백일해 관련해 갖고 관련주로 좀 엮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그런 거 출시한 게 있어요. 올해 5월 달에 저 복합제인데요. 발기부전하고 그다음 조루하고 이걸 같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복합치료제를 식약처에 판매 승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걸 출시를 했어요. 그걸 출시를 해서 지금 아직까지 많이 져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이 또 향후에 상당히 좋은 그런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요거는 실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제 실적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자, 여기 잠시만요. 시간이 없는데 자, 여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예요. 동구바이오 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자, 여기 3분기까지 실적을 보시게 되면요. 전년도에 누적 3분기까지가 한 1,530억 정도 매출이 나왔죠. 근데 1,91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치 매출이 나온 거고요.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 지난해 96억 정도였었는데 3분기까지 지금 236억 정도로 3분기까지 실적도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지금 1,469억밖에 안 돼요. 자, 뭐 이런 모멘텀들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적 잘 나왔고 주가 싸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을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동구바이오 역시 마찬가지로 좀 주가가 오르기 전에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쉽게 찾는 거 아닙니다, 시청자님들. 쉽게 찾는 거 아니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것도 오르기 전에 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심 좀 가져보시고요. 자, 다음 섹터 방산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산 섹터는 뭐 계속해서 숫자로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죠. 개별 기업들의 실적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어떤 기업이든 눌러보시면 그건 바로 확인 가능하시니까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거다라는 거.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S&T 다이나믹스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어제 페루에서 좋은 소식이 좀 있었죠. 현대로템하고 포괄 계약을 체결한다. 육상 방산에 대해서. 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은 K2 흑표전차하고 장갑차죠. 그래서 이 S&T 다이나믹스하고도 관련이 있는 게 S&T 다이나믹스는 K2 흑표전차에 들어가는 그 변속기를 국산화한 기업입니다. 페루하고 지금 계약을 체결했다라면 그 물량도 S&T 다이나믹스의 부품이 변속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비싼 수준이 아니니까 S&T 다이나믹스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별로 상관없는 그런 쪽들 말고 트럼프하고 관련이 좀 있는 부분이라 해야 돼요. 트럼프 지금 2기는 1기 때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질 겁니다. 1기 때는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들은 다 사라진 상태예요. 훨씬 더 큰 힘을 가질 테니까 실적 플러스 트럼프 모멘텀 보유한 종목에 관심을 갖는다라면 이런 쪽을 포트에 좀 포함을 시켜 놓으시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시장이 좀 어려워져도 그렇게 고생을 안 하실 거고요. 좋은 그런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